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평일에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를 녹화해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보통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방송 녹화를 합니다. 점심 이제 빨리 먹고 시간 남을 때 녹화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짬 날 때 아니면은 이제 오후 5시가 넘어서 근무가 끝나게 되면 퇴근하기 전에 편집을 마치고 그리고 부랴부랴 방송 유튜브에 업로딩해서 여러분들과 쉐어하고 그리고 나서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손님이 찾아오셔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방송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오후 늦게 방송 녹화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하루 정도 취소를 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또 하루 이렇게 쉬게 되면 또 다음에 조금 시간이 빡빡할 때 또 이제 쉬는 게 버릇이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루도 방송을 쉬지 않고 계속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빡빡한데 방송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방송 분량 나갈 때 편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도 조금 불편한 점이 보이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라이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조금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라이브 보시는 기분으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제가 실수 또 하나 했었죠. 그 오미주 영상,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영상을 맨 마지막에 보통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자막 작업이 되지 않은 그 영상을 뒤에 붙여서 첫 번째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글 자막이 붙어있는 방송을 다시 업로딩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참 실수를 많이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방송이 더 이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요. 실수했던 것 때문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방송 내용에 우리가 장기 투자에 좀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주제가 있었잖아요. 방송 초반에 하락장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상당히 많은 미존 패밀리 분들께서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욕심을 내서 많은 댓글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제니스 한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처음으로 댓글이라는 것을 달아봅니다. 미국 주식 10년 넘게 하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미씨입니다. 항상 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동안 장을 겪으면서 사실 실제 겪게 되는 느낌은 항상 하락장이 많았던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무뎌져서 딱히 주식 계좌를 보지 않고 살고 있는데 작년부터 주식 시장 변동이 심하긴 했어요. 저도 그러면서 여러 유튜버들도 찾아보게 되고 항상 모으기만 했던 주식을 귀가 얇아지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군요. 저도 성장주를 많이 샀다 보니 또 한 번의 하락장을 겪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최근에 미주은 채널을 보면서 많은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와 더불어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책임 회피부터 모르쇠 등등으로 넘어가는 반면 미주은님 보면서 읽기 불편한 마음일 수도 있는 사람들 댓글을 이렇게 읽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에 솔직히 오늘 큰 감명을 받게 되네요. 미국 주식은 말 그대로 은퇴를 목적으로 모으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은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서 너무 짧은 시간에 단기 수익을 바라보다 보니 타이밍이 걸려서 지금 많이들 힘들어 할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런 말 하지요. 주식 개수가 깡패다라고. 저는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면서 느끼지만 주식 나이가 깡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믿고 모아간다면 저에게 큰 희망과 안정과 기쁨을 줄 거라고 확신하고 다시 한번 오늘 내용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제니스 한님 참
귀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주식 나이가 깡패다, 굉장히 멋진 메시지를 우리한테 선물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미주은 채널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제가 별다른 각주를 달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고 깔끔한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유병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주식에 대해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리가 갑작스럽고 가파르게 인상할 때는 주식은 가치주가 순환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후에 금리가 안정기에 들어서면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이 지금은 한겨울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때인가 같아 저 또한 성장주에 많은 투자로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시면 웃음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앞에서 글을 주신 제니스 한님께서도 미국 주식을 10년 넘게 하신 분이었고요. 이번에 글을 남겨주신 유병래님께서도 제 생각에는 투자 경험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유병래님. 다음 메시지는 마마버드님께서 남겨주신 메시지입니다. 늦어도 5월부터는 시장이 좋아진다고 믿고 있어요. 매년 봄, 여름 사이부터 좋아지다가 가을에는 늘상 조금 조정받고 올해 12월부터 다시 불장에 진입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가시길. 저 역시 두려움을 극복 못하고 일찍 털고 나왔다가 한 달 만에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어서 한두 번 겪고 나니 굳은 살이 배기는 것도 얻은 것이라면 비싸게 얻은 거죠. 마마 버드님은 우리가 이제 딱 봐도요, 투자 경험이 꽤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본인께서 예전에 경험하신 그 경험담을 우리와 함께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도 주시고, 또 12월부터는 더 좋아질 것이다, 불장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더 좋은 이야기는 이렇게 손실 본다고 팔게 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소중한 경험을 우리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마마버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부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름만 딱 봐도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를 주실 것 같죠? 김부자님. 저도 주식 투자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나서 깨우쳤어요. 내가 매수한다고 무조건 오르는 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하락했다고 손절하고 마음 상할 필요 없이 저렴하게 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투자자의 마인드 차이인 듯 싶어요.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로 긴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지지 않는 투자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우쳤어요. 단지 종목 추천만이 아닌 투자자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꾸준히 올려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다 같이 대박. 예, 대박 메시지입니다. 너무 좋은 조언의 말씀. 제가 보기에는 김 부자님께서도 오랜 시간 주식 투자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고요. 이렇게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좋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니까 나머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 볼까요? 강은경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굉장히 길죠?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미주은 채널에서 열심히 미국 주식 공부 중인 주린이입니다. 늘 감사하게 영상 보고 있지만 댓글을 다는 것은 처음이네요. 어제 방송 시작할 때 미주님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얼굴로 소개해 주신 하락장이 너무 힘들어 마음의 병까지 나서서 모든 주식을 처분한다는 댓글을 보고 저도 처음으로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 1월부터 미국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전고점에 물렸죠. 큰 폭의 조정장을 거치면서 저도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기도 했습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갈아타야 한다는 뉴스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치주들을 주섬주섬 포트폴리오에 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원칙 없는 투자는 자신에게 혼란만 주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제 신념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점을 깨닫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미주은 채널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투자의 원칙과 자세를 길러가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힘들었지만 미주님께서 방송을 통해 해주시는 격려, 때로는 잔소리, 또 알려주시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꿋꿋하게 버텨내다 보니 드디어 어젯밤 제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시 조정장이 올 수도 있겠지만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해보니 조정장을 견뎌낼 주식의 체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주님과 여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과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주면서 건강한 주식 투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주린이 분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는데요. 메시지의 내용은 경험이 10년, 20년 되신 분만큼 노련하고 굉장히 값진 메시지를 미준 패밀리 분들께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유용한 격려의 말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은경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이요.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주식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나 철학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고 또 주식 분석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미준 패밀리는 이제 좀 규모가 많이 커졌잖아요. 미준의 지금 구독자 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23만 6천 명까지 올라갔네요. 23만 6천 명이라는 투자자가 지금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 채널입니다. 따라서 이 23만 6천 명의 구독자분들 중에는 굉장히 투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또 주식 투자에서 실패해 보신 분, 그리고 굉장히 대박 성과를 내보신 분들, 여러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값진 경험담, 꼭 성공담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담도 좋고요. 함께 지금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미준 패밀리 분들과 공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채널 들어오셔서요. 여기 About이라는 탭을 클릭을 하시면요. 제가 이제 소개 말씀 올려놓은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시면은 제가 컨텐츠 구성 써 있고요. 밑으로 오면 이제 저와 컨택을 하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뷰 이메일 애드레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나와 있죠. 제 이메일 애드레스는 chois hotmail.com입니다. 이 이메일을 통해서 저랑 이제 컨택이 가능하신데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글로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이니까 만약에 영상 편지가 가능하시다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파일을 보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나머지 미준 패밀리 분들과 공유해 주실 분들의 연락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메시지, 가장 좋은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분들 3분을 선정해서요. 제가 작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선물은요. 호텔 숙박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머큐어 엠베서더 서울 홍대라는 4스타 호텔이 있습니다. 머큐어는 제가 일하고 있는 노보텔과 한 그룹에 속해 있죠. 아코르 프랑스 호텔 그룹에 속한 그런 브랜드 호텔이고요. 지금 머큐어 엠베서더 서울 홍대 총 지배인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미스터 성혁 손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총지배인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 예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팀 동료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판촉 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요. 저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일을 너무나 잘해서요. 이 친구 없이는 제가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많이 기대고 의지했던 그런 부하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머큐어 엠베서더 서울 홍대의 총지배인으로 부임을 해서 지금 이 멋진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친구 컨택을 해서요, 좀 도와달라, 이런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고 싶은데 숙박권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머큐어 엠베서더 서울 홍대 숙박권 3장을 기꺼이 스폰서해 줬습니다. 그 뒤에 아무런 자금의 거래는 없었고요. 제가 전적으로 스폰서를 받은 거고요. 숙박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준비한 숙박권은요, 머큐 엠바서더 서울 홍대 전용 바우처 해서 수페리어 투인룸 1박 숙박권 준비했고요. 유효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페리어 킹룸 역시 1박 숙박권, 맨 마지막으로 1등 상은요, 주니어 스위트 킹룸 1박 숙박권 9월 30일까지 유효한 숙박권을 이렇게 제가 3장을 스폰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협찬받은 바우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좀 모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준 채널 가셔서요, 이 어바웃에 들어가셔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저의 그 이메일 주소를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저한테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편지로 전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버 채널 성격에 맞게 좀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나머지 미존 패밀리 분들과 공유하면서 약속드린 숙박권도 3분 성장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론이 너무너무 길어졌는데요. 4월 1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기사 내용입니다. Here are Tuesday's biggest analyst calls of the day. 아마존, FedEx, Caterpillar, Boeing and more. 화요일 장, 그러니까 어제 미국 주식 시장에서 좀 그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바꿔준 그런 주식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제가 뭐 관심 있는 것들만 좀 소개를 드릴까요? 지금 보시면은 젯블루 그리고 스피릿이라는 항공사가 있는데요. 이 두 회사가 중립에 있다가 지금 포지티브로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주는 지금 조금 그 전망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좋은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보잉을 탑픽이라고 지금 명명했다고 합니다. 어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어닝에서 좋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잉의 탑픽이라는 최고의 주식이라는 명칭을 골드만삭스가 좀 주어졌다. 그리고 제프리즈라는 투자 회사에서는요, 아마존에 대한 바이 레이트를 다시 한번 리인스테이트니까 반복해서 지금 주고 있다. 아마존을 계속 좋게 본다는 얘기죠. 캐터필라를 좋게 본 투자 회사도 있습니다. 월프라는 회사는 캐터필라에게 아웃퍼폼을 줬고요. 바이랑 같은 말이죠.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부킹홀딩즈, 그 온라인 예약 웹사이트잖아요. 그래서 호텔이나 항공사 같은 거를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인 부킹홀딩즈한테 바이를 줬습니다. 원래는 홀드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바이러스가 종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로 지금 올려준 것 같습니다. 제프리즈라는 투자 회사였고요. 다음에 오늘 밤인가요? 내일 밤에 이제 상장하는 그 주식이죠.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는데요. 코인베이스한테 바이를 준 그런 투자 기관도 있습니다. 또 보면요, 도이치뱅크가 2개의 지금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하나는 허니웰 같은 경우는 바이로 지금 바꿨고요. 3M 같은 경우는 셀을 줬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오래간만에 스퀘어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스퀘어 expands reach to island sellers with new program. 스퀘어는 아일랜드 쪽에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출을 한다는 얘기를 이번 기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가 미국 쪽에만 안주하지 않고 지금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번 기사의 포문을 열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일랜드의 머천트,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냐면요, 롱텀 컨트랙트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계약을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짧게 계약을 해도 스퀘어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비, 처음에 가입비 같은 거를 좀 공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스퀘어의 프로덕트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역에 진출을 하면서 너무 까다로우면 빨리빨리 그 확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스퀘어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박스처럼 돼 있는 그런 기기가 있잖아요. 이런 기기 같은 것들을 보통은 이제 장기 계약을 해야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데, 이번에 아일랜드에 진출하면서 아일랜드의 멀천트나 그 상인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를 장기 계약을 하지 않아도 빌려주는 걸로 이렇게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스퀘어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그램 론칭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죠. 스퀘어 어포인먼트라는 것도 내놨는데요. 스퀘어 어포인먼트는 보시면은 뷰티 앤 웰니스 셀러한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뷰티 앤 웰니스는요, 뭐 쉽게 얘기해서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한 것 같습니다. 스퀘어 어포인먼트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스퀘어 KDS라는 게 있습니다. 스퀘어 KDS는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키친 전문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주문을 보통 이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넣거든요. 웨이터가 여러분들께 소비자들한테 이제 주문을 받으면요, 이 주문을 POS라는 데 이제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테이블에서 스테이크 하나, 뭐 셀몬 스테이크 하나, 그다음에 뭐 리바이 스테이크 하나를 주문했다 그러면 그거를 POS에 입력을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그 주방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타고 가서 주방에 있는 주방장한테 오더지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번에 스퀘어가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스퀘어 KDS라고 부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지역을 넓혀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핀테크라는 게 좋은 게요, 그 확장 범위가 무한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또한 비즈니스 모델도 처음에는 단순한 샵이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 쪽에만 진출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보신 것처럼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주방이라든지 계속해서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스퀘어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빛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는 팔란티어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팔란티어 shares show strength ahead of a foundry focused demo day. 어제 팔란티어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8.9%, 거의 9%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이유가 오늘 11시, 그러니까 동부 시간으로 11시에 행사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행사의 이름은 더블 클릭 데모 이벤트라고 그러고요. 더블 클릭 데모 이벤트는 처음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First in the Series라고 나와 있죠.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즈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해나갈 그 이벤트의 이름이고요. 더블 클릭 데모는. 그런데 오늘 아침 11시 미국 시간으로 첫 번째 이벤트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이벤트의 포커스는요,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파운드리 소프트웨어를 그 라이프 사이언스와 인더스트리얼즈 버티컬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라이프 사이언스는 생명공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더스트리얼은 산업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그 팔란티어가 만들어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팔란티어의 그 고객들도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3M이라든지 PG&E라든지 NHS는 영국의 그 의료보험 제도를 얘기합니다.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러한 기업들에서 참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도 캐시우드의 기사가 빠지지 않고 나와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 sees these two trends as the next big things after electric vehicles. 캐시우드가 보기에 다음 두 가지의 트렌드가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의 그 유행을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캐시우드는 그 테슬라를 발굴하면서 유명해진 투자 매니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부분을 이제 따라갈 만한 두 가지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를 캐시우드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캐시우드가 좋게 보고 있는 두 가지의 트렌드는 첫 번째 디지털 월렛이고요, 두 번째는 제노믹스입니다. 디지털 월렛이라는 것은 핀테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노믹스라는 것은 유전자 공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디지털 월렛을 보시면요. 디지털 월렛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캐시우드가 가장 많이 밀고 있는 주식들이 스퀘어라든지 페이팔을 들 수가 있고요. 중국 기업 중에서는 위챗페이 그리고 알리페이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유전자 쪽은요, DNA 시퀀싱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을 주고 있는데요. DNA 시퀀싱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DNA sequencing is going to introduce science into healthcare decision making for the first time.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DNA 시퀀싱은 헬스케어의 그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그 의료계에서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학이 처음으로 접목이 되는 것이 DNA 시퀀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We can honestly say that until now, more than half of the all healthcare decisions were in some part made through guesses or experiences. 여기서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하자면 의료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의사 결정들이 반 이상의 결정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추측이나 아니면은 그 의사들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짐작이나 아니면은 경험에 의존하면서 사람의 그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왔다.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많은 진보해야 되는 룸이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Now we are going to have the data. 이제부터는 DNA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쪽의 결정들을 드디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DNA 시퀀싱이 왜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유망한 분야인지를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RK에서 좋게 보고 있는 제노믹 쪽의 주식을 몇 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좋게 보는 것이 지금 이그젝트 사이언시즈라고 하고요. 또 두 개가 더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인바이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퍼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기사는요. 테크 주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존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많은 주식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순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해주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Beware the strategy of buying unprofitable tech stocks. Bernstein warns. Bernstein은 이제 그 주식 투자 기관인데요. 이런 투자 기관에서 워닝을 했다는 거죠. 그 경고를 주었다. 뭐에 대한 경고냐면요.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테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를 날려준 거죠.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요. 벌스테인이 이제 그 분석을 해봤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석을 해봤냐면요. 지난 50년간 그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페이스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순이익이 없다고 해도 페이스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시장 평균보다 아웃퍼폼 더 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하나 달려 있죠. 어떤 조건이냐면 시장이 그 그로스 스톡한테 호의적일 때, 이럴 때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러한 그 시장이 그 성장주의 호의적인 그 분위기가 아니고 반전이 돼버린다면, 분위기가 바뀌어 버린다면 좀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보면요, 프로핏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테크 주식의 한 어떠드니까 3분의 1 정도가요 15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15배 프리미엄은 레비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PS 레이쇼를 얘기하는 겁니다. PS 레이쇼라는 것은 1년간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이제 프리미엄으로 표시하는 그런 레이쇼잖아요. 그런데 현재 PS 레이쇼가 15배 이상 되는 주식이 순이익도 나지 않으면서 15배 이상 되는 주식이 3분의 1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분석 내용을 보면 이렇게 15배, 그러니까 매출에 비해서 15배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테크 주식들은 대부분 다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분석 내용을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요, 어떠한 주식들이
15배 이상의 PS 레이쇼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 예를 주고 있는데요. 이 주식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사실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들은 핀터레스트라든지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스냅 이런 종목들이 현재 순이익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PS 레이쇼가 15배 이상 형성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식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아마존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와 있고요. Amazon could be worth 3 trillion in 3 years, analyst says. 아마존의 가치가 3년 안에 3 trillion이니까 3조 달러죠. 3조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고 있는 그런 굉장히 바람직한 전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프리즈라는 투자 전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브렌트 스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따르면 아마존의 주가가 3년 내에 5,7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700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주가보다 한 70%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3년 안에 70%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마존이 70% 상승해서 5,700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그 의미는 시가총액이 3 트릴리언 정도 가까이 이제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계산을 통해서 이러한 그 예상 주가가 나오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존 웹 서비스 있잖아요. AWS라고 부르는 거죠. 이 가치만 해도 3년 안에 1.2 트릴리언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우리가 3 트릴리언 중에서 1.2 트릴리언은 AWS에서 이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아마존의 그 광고 수입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애드버타이즈먼트를 통해서 600빌리언이 확보가 가능하다. 3년 후에 말이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커머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코어 비즈니스인 리테일 비즈니스를 보면요. 현재 한 1 트릴리언, 1조 달러 정도는 이커머스에서 발생이 가능하고 그 1조 달러에서 약 700빌리언 정도는 서드파티 셀러 비즈니스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이제 3년 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포함이 안 된 거는 헬스케어가 또 있잖아요. 최근에 아마존이 그 아마존 약국이라든지 또 아마존 케어 같은 거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앞으로 한 3년 후에는 350빌리언 정도의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다 이렇게 합쳐 보면요, 거의 3 트릴리언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가총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예상 주가 5,700달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버진 갤럭틱에 관한 뉴스입니다. Space tourism is cool right now. Just avoid a Virgin Galactic stock. 그러니까 지금 그 스페이스 투어리즘, 우주 여행 쪽에 그 스톡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투자자들이 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진 갤럭틱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 이유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뭐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다. 리스크가 왜 커질 수 있냐면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We expect risk per flight to be low. 그러니까 한 번 우주 여행을 할 때 그 리스크는 작을 수 있다. 그죠? 왜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시범 비행 같은 것도 많이 해봤고 계속해서 성공해 나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비행 한 번당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버진 갤럭틱이 지금 시장의 기대대로 많은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에 수백 편의 우주 여행선을 띄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편의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할 때의 그 위험성은 작을지 몰라도 1년에 수백 편의 그 우주 여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가끔씩 한 번씩 나게 되면 버진 갤럭틱의 투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주 여행에 대해서 겁을 먹을 수 있고 또 비즈니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버진 갤럭틱의 투자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면에 이 기사를 읽고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뭐 항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가끔씩 우리가 여객선이 추락하고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을 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가 완전히 바닥을 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주가 처음 데뷔했을 때도 물론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했겠지만 그때도 처음 이제 항공사들이 그 주식을 판매했을 때 많은 폭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히스토리를 생각해 봤을 때 우주 그 여행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것은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위험성 때문에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종목을 그 좀 안 좋게 보는 것은 약간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면요.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Apple sets mysterious April 20 product event according to Siri. 쉬리에 따르면 애플이 지금 4월 20일 날 프로덕트 이벤트를 가질 건데요. 이 프로덕트 이벤트가 미스테리에 쌓여 있는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Sometimes Siri just doesn't know when to keep quiet. 가끔씩 쉬리는 언제 조용히 해야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들 쉬리가 뭐냐면요. 애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가상 비서죠. 그 목소리 비서. 이 가상 비서가 가끔씩은 언제 얘기해야 되고 언제 조용히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4월 20일 날 애플이 이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가 쉬리로 인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왜 밝혀졌냐면요. If you ask Siri, 그러니까 쉬리한테 우리가 물어보면요. 넥스트 애플 이벤트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쉬리가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4월 20일이라고. 근데 4월 20일 날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켓의 전문가들이 4월 20일 날 애플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장소까지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애플팍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떠한 깜짝 그 이벤트가 있을지를 좀 그 루머성이긴 하지만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 아이패드 프로가 새로 소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이패드 프로가 아니고 다른 제품이 발표가 된다면 에어택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에어택이라는 것도 한동안 이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장치입니다. 에어택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블루투스를 이용한 트래킹 디바이스거든요. 트래킹 디바이스라는 건 이제 추적 장치죠. 이렇게 작은 추적 장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물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일종의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뭐 지갑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전거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잃어버리기 싫은 이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물건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 키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그 열쇠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아이폰하고 연결되면서 그 위치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뭐 열쇠라든지 아니면은 가방이라든지 그 자전거 같은 데다 붙여 놓으면은 그 위치가 계속 빨로 트래킹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에어택이요.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한 25달러에서 35달러니까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면 이 에어택을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예상치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에어택을 이용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집에 앉아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다 추적이 가능해지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짐 크레이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머니쇼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괴짜 진행자죠. 근데 이 사람이요. Here's why I pulled 100,000 from the market. 내가 왜 주식시장에서 10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팔아버렸는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7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부 매도한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어닝입니다.
어닝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현재 마켓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어닝이 좋을 것이다, 어닝이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가 높을 때는 완벽한 어닝이 나오지 않으면 실망해서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이 깜짝 놀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위험을 느껴야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 세 번째는 엔들리스 서플라이, 계속해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IPO가 나오고 스펙 주식이 등장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서플라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제 단편적인 예로 코인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우버에 대한 상장 얘기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투자금은 이렇게 그 한계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져 있는 투자금이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각 기업에 들어가 있는 투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 같은 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발병할 가능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이유는 We are overbought on the S&P oscillator.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평균 이동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S&P 500의 평균 이동선을 봤을 때 우리가 심하게 오버보트 됐다. 너무 많이 지금 주식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이제 가라앉을 그 시점에 도달했다. 따라서 지금은 조금 이제 투자금을 줄여야 할 시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테크니컬한 분석을 통해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쇼티지. 그 중에서도 이제 칩 쇼티지니까요. 반도체 부족 현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떨어지게 나오면은 결국은 주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이유는요. foreign policy입니다. 결국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부임한 지가 좀 됐고요. 그렇게 되면 뭐 중동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러시아 이런 쪽과 이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을 얘기하면서요. 중국과의 마찰이 다시 한번 이제 불거지게 되면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7가지의 이유를 들면서요. 짐 크레머가 이번에 주식을 좀 정리했다. 이 뭐 10만 달러라는 게 그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일부 매도를 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의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주가가 하락한다면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조금 더 매수하면 되고요. 조금 더 떨어지면 조금 더 매수하고 하면 되고요.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다가 또 올라가면 또 점잖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건강한 스타일의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들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퓨처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플러스 0.1%고요. 다우 퓨처즈가 0.04% 올라갔네요. 나스닥 역시 0.04%. 또 아직까지는 다 세 가지 지수 모두 올라가는 중인데요. 그렇게 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미주님께서 준비하신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Fundamentals are really strong. Expectations will beat trader. 펀더멘탈, 그러니까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그 기업들이 펀더멘탈이 강한 상태고요. 그리고 expectation이 will beat이니까 그 시장의 기대감을 넘어설 것이다. 그 어닝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 그 주식 시장이 어떠한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지금 이제 그 제목은 긍정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내용을 피력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의 의견을 가지고 한번 그 토론을 해보는 그런 순서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방송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편집도 제대로 되지 않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nd I want to know what you think of the fact that, Bank of America says, okay, as boom as it gets, that's the bullish scenario, the Siegel scenario, if you will, third inning of the boom. That's what he told us. Bank of America says the fund manager survey, as boom as it gets. Though, then you have Tony Dwyer who says, no, it's time to take some profits. We're extremely overbought. We're heading towards a stall. So which is it? I think it could be a stall. I mean, everybody on the panel has talked about, hey, we got to consolidate at some point. You can't just go up straight in a linear line. But if I'm looking out a year from now, a couple of years from now, I think the market is in the third or fourth inning. Fundamentals are really strong. We're going to hear it from companies, as Jim said. I think you're going to see operating leverage work. You're going to see companies that have restructured, redone their balance sheets. And I think the time that we're going to see is, what are the next couple of quarters of earnings going to look like? And I think for some of the cyclical, some of the financials, the setup is pretty good. And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em actually perform and expectations are going to beat. So it really is a combination. I think you've got to be in the cyclical trade and you've got to have the growth as well. You can't just be in one because you get hiccups like today and that takes some of the pace off the reopening. That brings interest rates down a little bit. So the growth stocks will still keep going, especially the ones that Jim mentioned, and I like the Googles and Facebooks of the world just as well. Well, why would we pause? Do you agree with Dwyer? I mean, are we that overbought? I mean, Josh laid out a pretty positive scenario. So did Steph, right? There's so much optimism about the reopening. I mean, the Fed chair has already come out and said some people are trying to spin the 60 Minutes appearance as being hawkish, where, that's not what I heard. And Jeremy Siegel said to us the other day that the conversation that he had with Sarah Eisen, which I've referenced every single day since she had it, was he had never heard a Fed chair more dovish than Jay Powell was on that panel that Sarah moderated. So are we trying to figure out again where the Fed chairman currently stands, what that means for stocks? I think it's just trying to get too cute, Scott. Honestly, as a long-term investor, if we get the pullback, nobody knows what the reason the pullback could be. It could be something geopolitical at this point. It could be oil goes to $90. But I think fundamentally in the short term, you could get something like that. But longer term, I am bullish. And if Tony Dwyer is right, then it gives you an opportunity to put more money to work. And if he's wrong, then you're going to miss the pullbacks like people have been calling. Yeah, but what I'm trying to figure out, what I'm trying to figure out is, do you think we're having a pullback or not, Sarat? You got to put money to work in the market. Are you buying stocks? Are you waiting for a pullback? What are you doing? I'm buying stocks. I'm not waiting for a pullback. I'm putting money to work. I put fresh money to work today as well, and in the last week to a new stock. So yeah, if we get a pullback, great. But otherwise, I'm not waiting for it. Inquiring minds want to know. What's the new stock you put money into? I want to know right now. Here you go. Elanco. It is the number 2 player in animal health. It's behind Zoetis, trades at a 25% discount. They made an acquisition last year of Bayer Animal Health. Their margins can go from low 10 to 30. They're a delevering story, and I think you've got great secular growth there with a management team that's got a diversified product base. So I like it. It's cheap. It's out of favor. It's down for the year, and we bought it.